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세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가 열렸었죠. 이 네. 소식 전해주시나고요? 네, 4월 6일부터 네. 13일까지 8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장소는 당연히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자는 10,000명이 넘는 세포비서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6차 세포비서 대회 및 강습회 이런 건데요. 네. 1, 2월에 이미 열렸던 8차 당대회 그리고 이제 제8기 2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렇게 이제 예. 두 개 행사가 미리 열렸었어요. 그 다음 행사가 바로 이 행사라고 네. 볼 때 아마 세 번째로 중요한 정치 행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세포비서 대회가 열린 배경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 네. 조선노동당 세포비서 대회는 어느 때 열렸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어요. 91년도 이때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 소련이 다 개혁개방하거나 사회주의를 포기하던 때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체제 위기, 어. 국제적 고립 이런 게 매우 심하던 때에 당 세포비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로부터 이제 3년 후 94년인데요. 이때는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자연재해와 기아가 막 시작됐던 때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예. 그리고 6년 후인 2007년에 한 번 열렸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김정일 시대죠. 네. 시장화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어. 있었어요. 이때도 위기였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 통제를 본격화하는데 이때 한 번 엽니다. 예. 그리고는 좀 뜸하게 6년 후인 2013년에 이때는 바뀌었어요, 정권이. 김정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3차 북핵 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요. 3대 세습 권력 장악하려고 장성택을 숙청하던 때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네. 그리고 17년 이때는 6차 핵실험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때문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본격화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세포비서 대회를 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공통점이 있다면 주로 대내외 위기, 특히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동요와 불안을 막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주로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17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세포비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배경은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앞에 네.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올해 정세를 한번 볼까요? 올해는 예. 어떤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첨단 전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핵 개발하고 미사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재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2020년 이렇게 막 북미 정상회담 했었는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국제 고립은 더 심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텨낼 거냐?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이 그러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장기전에 돌입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네. 열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다고 들었어요. 네. 1990년대처럼 그러면 대량 아사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말은 참고 견디자는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고난의 그러니까 나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본인이 대신 결심해 준 그러게요. 거잖아요. 네. 당원들을 대신 좀 이상하긴 한데 비장하게. 어쨌든 예. 김정은 정권이 생각하는 고난의 행군하고요. 북한 주민이 받아들이는 고난의 행군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고 한 건데 김정은 정권이 내놓은 것은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이 1938년 말에서 39년 지독한 추위, 배고픔 속에서도 생사를 넘나들며 항일무장 투쟁을 했던 때를 보통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에서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도부들이 부르는 고난의 행군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에 담긴 정신은 사상과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생 결단의 정신, 음. 배짱, 뭐 공격전의 정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뭐 이런 게 녹아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일 거예요. 북한 주민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고난의 행군은 90년대 중반 대량 아사 사태. 네. 그래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마 염두에 둘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해보자 이렇게 네. 좋은 의미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러면 지금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네. 그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한국에서 봐도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딱 그때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만큼 네네네.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외적인 위기가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이겨내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그런 할 수 있는 의미죠. 거네요. 그런 네. 의미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개회사에서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번 대회 목적을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유례 없이 많은 도전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이다. 그러니까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스스로 인정했죠. 대외적 위기, 내부적 어려움 알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세포 비서들의 교체가 빠르고 지금 갓 사업을 시작한 세포 비서들이 많다. 이걸 언급한 걸 보면 아, 이번이 이제 부수적 목적. 네. 세포 비서에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당 세포들의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걸 보면 이 세포 비서들의 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비서 대회를 통해서 그 문제들까지 해결하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대회 목적을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결함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결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막 네.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음. 하고 있는데 일단 당 세포가 총비서동지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실히 틀어주고 나가지 못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것. 이걸 이 당 조직 생활이라든가 지도할 때 짜고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네. 있다. 당 정책 관철 이거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중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당사표들이 그게 능숙하지 않다. 또 원칙도 없고 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못 벌리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세포 비서들의 활동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 활동을 이제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생활총화가 형식적이고 자기 비판, 호상 비판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점. 네. 또 당 생활에 성실히 참가 안 하고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다 빠지려 하고 있는 당원들 모습. 그리고 당을 존엄 있게 안 대한다. 예. 당 생활 게을리하고 조직이 통제하는 거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이걸 보면 총체적으로 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네. 되는 세포 비서들도 그런 상황에서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느슨하게 대안을 못 내놓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당과 당 세포 비서들의 규율, 기강을 확립을 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네. 하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뭐 한마디로 느슨해졌다, 정신 차려라, 뭐 그렇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 당의 규율과 기강을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같이 내놨을까요? 네, 4년 만에 지금 여는 네. 대회인데 당원과 주민들의 사상성과 집행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예. 당 세포 비서들에게 10대 과업을 줍니다. 음.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는데요.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라. 5대 교양 중심 사상 교육 사업을 전면화하라. 뭐 계급 교양 뭐 네.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당 규약 학습을 강화하라. 당 생활 교육을 기품으로 확립하라. 이게 지금 70년간 해오던 얘기를 올해 또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네. 12가지 기본 품성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포 비서니까 품성이 좋아가지고 당원들 지도를 잘해라 이런 뜻 네. 같은데 그 품성 보면 당성, 뭐 원칙성, 뭐 정치성, 책임성 다 중요한 얘기긴 하죠. 근데 아까 그러네요. 말했던 것처럼 역시 7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만 한 얘기를 이번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이런 과업, 이런 품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자. 이런 것이 음. 결론인데 네. 이런 식의 결론은 새로울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너무 모호한 내용들로 실천을 뭐 하기가 또 힘든 그런
말들을 좀 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당이 정상화되고 규율과 기강이 바로 잡힐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글쎄요, 뭐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늘 강조했던 예. 것들을 또다시 반복을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미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당이 약해지고 네. 규율이 잘 안 서는 근본적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실상 북한식 사회주의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내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나 애정 당연히 없고요. 당과 수령 혁명보다는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급제도도 사실상 음. 무너졌고 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이 당의 약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약화, 이것을 과연 당 세포비서들 몇 명이 열심히 좋은 품성 가지고 열심히 그러게요. 노력한다고 한들 이걸 네. 과거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1990년대 이전에 북한식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김정은 정권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표면적으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당원, 특히 세포비서들이 충성심을 막 갖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저는 그건 좋은 뜻이고요. 그 이면에는 당의 규율과 통제, 다시 말해서 제대로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네. 은근한 협박과 공포 어. 통치를 알리는 신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 대회도 그렇고 그 이전에 8차 당 대회, 뭐 그 이전에 전원회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등 보면 북한 당내 기구에서 검열위원회 역할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위성의 역할도 대폭 네. 강화했어요. 그래서 감시와 처벌로 강력한 통제로 결국 이 어려움과 혼란을 이겨나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당원과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일단 예.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김정은 집권 후 7차 당대회까지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새로 정권을 잡았는데 나이가 어렸잖아요. 네. 그래서 3대 세습을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3대 세습의 장애가 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최고위급 간부들을 숙청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공포 통치를 했는데 대상이 최고위층이었어요. 뭐 장성택이라든가 네. 아니면 군의 주요 간부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핵도 가지고 경제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주민들의 불만과 이런 저항 이런 게 이제 막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것은 강력한 감시와 처벌 기구잖아요. 네. 그럼 이 힘을 이용해서 이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포 통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8차 당대회, 세포비서 네. 대회, 그리고 지금 세포비서 대회 이후에는 대중단체들 모임을 지금 시작했어요. 무슨 노동자 모임이라든가 학교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에서도 이 똑같은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의 규율, 네. 충성 이런 것들, 검열. 그리고 법으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다음에 당과 군 주요 기관에 대한 강력한 검열을 지금 올 초 내내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최근부터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포 정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 차례 전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주민들은 잃을 게 많이 없어 보여요. 그런 네. 상황에서 공포 통치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한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20년 동안 이어져온 시장화 네. 또 외부 정부 유입의 결과로 북한 주민들이 돈이라든가 자유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주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부 관료들도 예.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당면한 위기까지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이 택한 방식은 결국 규율, 통제, 공포 통치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문제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눌러보는 건데 어디까지 어떻게 누를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이건 분명해 보여요. 북한 사회에 이미 변화가 시작됐잖아요. 네. 시장회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외부 정보들이 북한 주민에게 들어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로 회귀는 거의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어떤 식의 통제를 해도 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은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그러니까 폭발하는 주민들의 폭발하고 정치적으로 막 몰락하는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폭력으로 그걸 눌러서 막을 수 있을지는 그것도 불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거스를 수 없는 조류라는 게 있고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자유롭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방향이든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지금까지 세포비서 대회 내용과 향후 정세 전망해봤습니다.